오늘 배울 내용은요. 그 31페이지에 있는 B에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그거 봐야 되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뭐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이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첫 번째 얘네들은요.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에요. 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덩어리죠. 그렇죠? 근데 이온결합은 그런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온결합 물질이 존재하냐?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있으면요. 옆에 음이온이 달라붙고요. 뭘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음이온 옆에 다시 양이온이 달라붙고 양이온 옆에는 다시 음이온이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달라붙고 하면서 어떤 구조를 만들냐면요. 3차원 결정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뭔가 덩어리가 없어요. 그냥 계속 연결되고 이게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는 물질들을요. 우리가 결정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다른 말로는요. 그냥 이온 결정이라고도 불러요. 오케이? 고체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결정 구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얘네들은요. 그래서 분자가 아니라 가지고요. 뭘 쓸 수가 없냐면요. 분자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분자가 아니면 어떻게 분자식을 써, 그렇죠? 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요. 표현할 때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얘네들은요. 이걸로 표현합니다. 실험식을 사용해요. 이렇게 분자식이 아니라 실험식이라는 화학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실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입자의 종류와 뭐를 표현한 거냐면요. 이걸 표현한 거예요. 비율을 표현한 식이요. 실험식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양이온으로 누가 있냐면요. 양이온 Na 플러스라고 합시다. 음이온을 Cl-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NA가 몇 개인지 Cl이 몇 개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 왜냐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몇 개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NA가 100개 있으면 Cl도 100개 있고요. NA가 200개 있으면 Cl도 200개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 비율이 1대1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A와 CL이 1대1로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보통 화학식에서 숫자 이런 생략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NaCl이라고 적는 거죠. NaCl에는요. Na 이온 한 개랑 Cl 이온 한 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쟤들이 1대1의 비율로 있다는 소리야.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건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식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식을 표시할 때는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걸 맞춰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이온이랑 만약에 염화 이온이 서로 결합을 한다라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요. 마그네슘과 염화 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해야 돼요? 몇 대 몇? 1대 2로 결합해야지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1대 2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쓴다? MgCl2라고 적는 거죠.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대 2입니다. 그 비율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표현할 때는 실험식을 쓰는데 양전하랑 음전하를 맞춰줘서 그 개수를 적어라. 양전하, 음전하 같아야 된다. 개수 맞춰서 적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할 겁니다. 뭐 다음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이온의 전하량을 알고 있어야죠. 결과적으로. 얘가 플러스 몇 자리인지 마이너스 몇 자리인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틀리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온 전화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물론 여기다 적어 드릴 텐데 나중에 뭐 따로 프린터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참고만 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플러스 1이 되는 이온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누가 있냐? 대표적으로 일조 원소들. 오케이? 예. 뭐 H 플러스, Na 플러스, Li 플러스, K 플러스 뭐 이렇게 일조 원소에다가 특이하게도 이런 애들 Ag 플러스 음이온 같은 경우 플러스 1짜리 이온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런 거를요 우리가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된다라고 해서 단 원자 이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원자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 중에 플러스 1짜리 되는 게 이게 있어요. NH4 플러스. 예. 질소 하나랑 수소 4개가 모이면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지는 이런 덩어리가 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2의 전하량을 가지는 것은요 너무 많아요. 다른 거 외우고요. 아 나머지가 다 플러스 2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금속 중에서. 예. 그리고 플러스 3짜리가 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오케이? 물론 뒤에서 철도 플러스 3짜리 이온 된다라고 보통 배우는데 보통 이 단원에서는 철이 잘 나오진 않는 편이에요. 오케이? 뭐 철도 뭐 일단은 될 수는 있으니까 적어둡시다. 얘는 플러스 2도 되고요. 플러스 3도 되고요. 심지어 플러스 1까지가 안 돼요. 다양한 전하량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만 적기는 조금 애매한 편이다. 그냥 알아두시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 만드는 애들 대표적으로 17조 원소들이죠. 얘들 원자 가는자 7개라 가지고 한 개 얻어오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F, Cl, Br, I 얘들이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지는 이온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지는 이온은 대표적으로 16조 원소겠죠. 산소랑 이제 황이온, 황화이온, 산화이온 두 개죠. 그리고 다원자 이온 중에서 마이너스 2만큼을 가지는 게 탄산이온, 황산이온 얘네들이 마이너스 2짜리 이온이고요. 참고로 질산이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마이너스 3짜리는 이온도 있는데요. 그 인산이온이라고 있는데 보통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역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와봤자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야. 주의해야 될 점. 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랑 만나는 거잖아.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이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항상 수소가 낀 게 있으면 주의해. 비금속이죠. 동결합이요. 오케이? 동결합이에요. 오케이? 다만 얘들은요 특이하게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눠 지을 수 있을 뿐이야. 얘는 애초에 공멸한 물질이라고. 네. 그래서 요런 거 주의하세요. 요런 거. 됐죠? 그래서 뭐 뭐랑 결합하면 몇 대 몇으로 결합할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 전하량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은 꼭 반드시 이제 외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온 결합물의 특징으로 가서 한번 몇 가지 따져봅시다. 자, 특징 첫 번째.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는 물에 잘 녹아요. 네. 물에 대한 용해성이 보통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잘 녹는다 소리겠죠? 물론 대부분이 그렇다는 소리지 예외는 있죠. 네.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이런 애들은 물에 잘 안 녹죠. AgCl, 뭐 CaCO3 등.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들을요 뭐라 그러냐면요 앙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얘네들은 예외다. 하지만 얘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들은 물에 잘 녹는다. 근데 왜 잘 녹는지 알아야죠?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 그렇죠? 네. 왜 잘 녹냐면요. 이제 이온 결합 물질 같이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요 보통 극성을 나타낸다고 불러요. 네. 다시 이온 결합 물질은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극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물도 극성을 나타냅니다. 네, 물도
이제 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극성을 나타내는 물질은요, 극성을 나타내는 물질끼리 잘 녹여요. 서로 끼리끼리 잘 섞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극성이야. 이온 결합 물질도 극성이네. 서로 성질이 비슷하네. 잘 섞이게 돼. 일반적으로. 오케이?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양이온 주변에는요, 누가 달라붙게 되냐면요, 양이온 주변에는 물에 있는 산소 원자 있죠? 네, 양이온 주변에는 물에 있는 산소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면서 얘들 다 잡아 찢어버리고요. 반면에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물 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뭉쳐있는 놈들을 다 갈갈이 찢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너 일로 와. 잡아 떼버리는 거야. 물 분자들이. 배열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잡아 떼버리니까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물에 녹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르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용해성 높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얘네들요, 고체 상태일 때는요, 전기적으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야? 녹이려면요, 얘네들을 다 갈갈이 찢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녹인다가 뭐야? 얘네들 입자 사이 거리를 벌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녹이기 위해서는요, 이온 결합을 쫙쫙쫙 끊어줘야 돼요. 오케이? 네. 근데 그걸 끊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온도를 엄청 올려줘야 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들어 이게 녹는 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5도씩은 녹아 안 녹아? 상온에서 녹아 안 녹아? 안 녹는 거죠. 예, 한 놈도 예 없이 다 100%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단 한 놈도 예외 없이 100% 이온 결합 물질을 무조건 싹 다 상온에서 고체 상태. 단 한 놈도 예외 없어요. 그만큼 이온 결합이 강하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단단하긴 해요. 여기서 단단하다라는 말은요, 스크래치에 강하다는 소리야. 경도가 세다는 소리야. 오케이? 단단하지만 힘을 주잖아? 그러면요, 쉽게 부서져 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역시나 저 구조 때문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힘을 주냐면요, 요렇게 힘을 엇갈리게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모습이 그려질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층이 밀리기 시작하겠죠? 음이온, 양이온 했던 층이 이런 식으로 밀릴 거라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한 대략 뭐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 뭐가 작용하냐?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내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게 되니까 전기적으로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청력, 반발력. 네. 이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쫙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단단하지만 쉽게 부서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요, 이 전기전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전기전도성이 있냐 없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또는 뭐 전기전도성이 크냐 작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전기전도성 무슨 말이야?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전하의 흐름이죠. 전하가 흘러간다, 움직인다.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하라고 하는 게 뭐야?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전기를 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전기적인 성질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생각해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냐 이걸 생각해보자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하는 있긴 있죠. 하지만 고체잖아. 얘네들이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잖아.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없는데, 얘가 만약에 녹아서 액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물에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돼? 자유로워지죠? 움직일 수가 있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액체나 수용이 되면요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 준호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액체 또는 수용이 되면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꼬아서 자료를 내는 거죠. 내가 어떤 이온 결합 물질, 내가 어떤 이온 결합 물질 X라고 할까요? 얘를요, 실수, 가열을 했어요. 아니다, 그냥 온도라고 적을. 자, 내가 얘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리고 있는 거야. 온도를 점점 더 올리면 올릴수록 내가 뭘 보고 싶냐면요.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거를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온도를 올리는데 전류가 거의 안 흐르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전류가 팍 증가했대요.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죠. 네.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2800도씨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얼마다? 이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얼마다? 2800도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전류 안 흐를 때 무슨 상태였던 거야? 고체 상태였죠. 갑자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네. 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 고체가 액체로 변신하는 온도 뭐라 불러? 녹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을 저런 식으로 표시해 주기도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 왜 저렇게 한 번에 꺾는 게 가능해요? 저희도 계속 올라가요. 그 고체가 상태로 일정해져. 떨지 마. 떨지 마. 자, 녹을 때 온도 안 변한다. 녹을 때 온도 안 변해. 상태 변할 때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들의 특성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에 뭐 깨지거나 쪼개짐이라고 나와 있죠. 뭐 솔직히 뭐 깨짐이랑 쪼개짐은 솔직히 별개의 용어인데 이온 결합 물질은요 규칙적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런 무엇이겠죠. 규칙적으로 갈라져가지고 뭐 쪼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뭐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서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여러 가지 이온 결합 물질 예시 나와 있죠. 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탄산수소, 나트륨, 희산화, 마그네슘 이런 이온 결합 물질 나와 있는데 사용 예시 정보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무결합 물질 봅시다. 자, 원래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요 원래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공유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돼가지고 공유 결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뭐로만 되어 있냐면요 탄소로만 되어 있는데 그 탄소들이요 굉장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얘는요 공유 결합이지만 결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공유 결정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공유 결합 물질로 되어 있는데 물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있죠. 원자 몇 개가 모여서 덩어리를 하나 만들잖아. 분자라고 그러죠.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요 공유 결정을 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물론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는 내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내지 않고요.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도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만 다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얘의 특징을 알아봐야죠. 고결합 물질의 분자. 첫 번째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게요. 일단 물에 대해서 잘 녹냐 안 녹냐라고 하는 건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 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물에 대한 요괴성이 다르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분자도 있고요. 그냥 안 녹는 분자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분자를요 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 분자들을요 극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극성이라는 단어, 무극성이라는 단어 보통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은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요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낮습니다. 오케이?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하면 낮은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 녹인다라는 게 뭐야?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를 벌리는 거죠. 그렇죠? 자, 생각해봐. 여기에 이렇게 물 분자가 있어.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무슨 상태인 거야? 원래 실제로 뭐 이렇지 않죠. 규칙적으로 안 붙어 있으면 고체 상태죠. 자, 고체를요 액체로 만들고 싶으면요 공유 결합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체를 액체로 만들고 싶으면요 얘랑 얘만 이렇게 사이를 벌려주면 되잖아. 난 공유 결합을 끊을 이유가 없죠. 공유 결합은 어디 있는 거야? 수소 입자와 산소 입자,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 여기에 공유 결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요 얘를요 녹이기 위해서 공유 결합을 끊을 이유가 없어. 그냥 얘네들 사이만 벌리면 돼. 그러니까 이게 쉬워, 어려워? 쉽죠? 그렇죠? 네, 물 분자와 물 분자 떨어뜨리기 쉽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거 끊어내기 쉽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비교율이 낮다. 그래서 물은 언제 녹아? 몇 도씨에 녹아? 영도. 얼음이 물로 녹는 게 0도씨죠. 아. 끓는 게 6도씨고 그렇죠? 녹는 게 0도씨야. 참고로 제가 2800도씨라 정보가 있죠? 이게 참고로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런 거 이온 결합 물질 언제 녹아? 2800도씨에서 녹아. 녹는 점이 엄청 높다는 거죠. 녹는 점이 엄청 낮다. 네, 비교적.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들은요 단단하지 않아요. 좀 쉽게 깨집니다. 왠지 알죠? 깨버리는 게 뭐야? 말 그대로 이거 자른다 소리잖아. 분자를 자른다.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끊어버리는 거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단하지도 못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전도성. 마찬가지로 이제 고체랑 액체랑 수용액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라는 거 잘 들어봐. 지금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우리 뭐 다루고 있어? 분자 다루고 있죠? 이 분자라고 하는 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같은 전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얘네들. 그렇죠? 그러므로 아예 전하가 없잖아. 전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전하가 흘러가? 말이 안 되잖아. 전하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전기 전도성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역시나 일부 예외는 있어요. 일부 예외는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결정일 때 공유 결정 중에서 흑연 있죠. 흑연. 이 흑연은 전기 전성이 있어요. 흑연이 뭘로 되어 있는 거야? 탄소로 되어 있죠. 근데 얘는 고체이지만 전기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이라든지 염기 같은 성질을 띠는 그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있죠. HCl.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예외가 됩니다. 얘는요 물에 녹으면요 이렇게 이온화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에 녹아서 전기 전도성이 생겨요.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 잘 내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는요 예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보편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이해 안 되면요 그냥 공유결합 물질은 그냥 전기 전도성 없다라고 생각해서 무방합니다. 애시가는 예외는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암기를 하면 되겠죠. 자, 32페이지 넘어가서 공유결합 물질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뭐 질소라든지 뭐 드라이아이스, 이산탄소, 에탄올, 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뭐 설탕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구나.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뭐 광물, 우리가 보통 규산형 광물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걔네들은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보통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뭐 소금, 뭐 산소, 물, 이산화탄소 봤을 때 얘가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거 잘 하시고요. 밑에 있는 32페이지에 탐구활동 나와 있죠.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내가 뭘 준비했냐면요. 설탕 그리고 소금을 준비한 거예요. 소금은 참고로 염화나트륨이죠. 네,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뭘 측정했냐면요.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을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 측정하는 실험은요. 한쪽에는 플러스 극,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수용액 안에다가. 그래서 설탕의 전기 전도성을 측정해 봤을 때 설탕은요. 고체에서도 전기가 안 흘렀어. 수용액으로 만들어도 전기가 안 흘렀어. 근데 소금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는 안 흐르다가 수용액이 되니까 전기 전도성이 생겼어. 아 이거 보면은 우리가 그냥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설탕, 전류 안 흐르네. 그냥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소금 고체 상태에서 안 흐르다가 액체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흐르기 시작하네.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이런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시고요. 34페이지에 2번부터 해야죠. 34페이지 2번. 자, 화학결합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이번 1번 보시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에 이온 결합 물질은 전성과 연성이 있다고 하는데 전성이랑 연성이 뭔 말이에요? 전성은요. 우리가 금속할 때 있죠? 금속이 가는 성질 중에서 펴지는 성질.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얇게 펴지죠. 그렇죠? 연성 같은 경우는요. 철사, 실처럼 길게 뽑아낼 수 있죠. 야 근데 너 소금을 두들기면 얇게 펴지니? 깨져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있다 없다? 없다. 전성과 연성은 누가 가지는 거야? 그건 금속만이 가진 성질이야. 금속의 성질이야. 걔는. 3번 물, 에탄올, 설탕은 공유한 물질이다. 맞나요? 맞나요? 네 맞아요. 물, 에탄올, 설탕 다 위에 나와 있죠. 공유한 물질이라고.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4번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는다? 아니죠.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다게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죠. 안 녹는 애들도 있죠. 걔네들은 우리가 암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5번에 모든 공유결합 물질은 시온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아니죠. 고체인 애들도 있고요. 기체인 애들도 있고요. 액체인 애들도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하지만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시온에서 무슨 상태?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시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야. 얘네들은 무조건이야. 녹는 애들이 없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6번에 이온 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일 때의 전기 전도성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액체할 때 전기가 통하냐? 액체할 때 전기가 안 통하냐고. 공결합이네? 이온 결합이네. 구분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한번 자, 실험인데 자, 1번 염화나트륨. 자, 실험해보니까 어떤 물질이었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자, 설탕 가지고 실험해봤다. 무슨 물질이다? 공결합 물질이다. 자, 염화나트륨이랑 설탕, 고체 상태에서 용융액 상태에서 용융액이 뭔가요? 용융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액체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용융이 다른 말로는요, 융해입니다. 고체를 액체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용융액, 그러니까 액체 말하는 거죠. 설탕을 녹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죠. 표현상. 설탕을 불에 지져가지고 액체로 만든 녹인다. 설탕을 물에 넣어서 녹이시킨다. 불에 지져가지고 녹이는 게 이거죠. 온도 올려서 녹여버리는 거. 융해. 물에 넣어서 녹이는 건 용해라고 그러는 거죠. 용해. 그만하십시오. 뭐 어쨌든 간에 거기 전기 전도성 있냐 없냐 찾을 수 있죠. 네,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4번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까닭은 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온이죠. 이온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낼 수 있는 거예요. 뭐 화학결합까지 다 공부했으니까
다 풀어와야죠. 39페이지까지. 저번에 웃픈 사람 있으면은 화학연합 다시 공부하시고요. 또 오시면 됩니다.